배꼽손! 안녕하세요. 말랑닥터 김영진입니다.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할게요. 며칠 전인 7월 21일에 광주에 있는 한 병원에서 쌍둥이 신생아가 선천성 결핵으로 진단받았다고 하네요. 아이들은 7월 19일 날 출생했고 다음 날인 7월 20일 산모가 고열과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여서 검사한 결과 결핵성 뇌막염과 폐결핵으로 진단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 7월 21일 쌍둥이 자녀도 검사한 결과 선천성 결핵으로 판정되었고요. 이 일이 이슈가 된 거는 국내에서는 처음 보고된 경우이기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350여 건 정도밖에 없는 희귀한 경우이기 때문이겠지요. 여기까지는 신문기사만 봐도 알 수 있는 얘기들이고 이제 소아청소년과 입장에서 몇 가지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결핵 위험 국가로 분류가 되어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행한 2020 국가결핵관리 지침에 따르면 국내 결핵 환자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OECD 가입국 중 결핵 발생률은 여전히 1위이고 결핵 사망률은 리투아니아에 이어서 2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BCG 예방접종도 우리나라는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신생아 결핵은 특히나 위험해요. 왜냐면 신생아 결핵은 치료를 하지 않으면 항상 거의 언제나 치명적인 수준까지 진행이 되거든요. 하지만 앞서도 얘기 드렸듯이 선천성 결핵은 굉장히 드물어요. 산모가 폐결핵을 앓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태아한테 넘어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다시 말해서 엄마가 폐결핵을 앓고 있다고 할 때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넘어가는 일은 굉장히 드물고 아이가 태어나고 난 이후에 산모의 호흡기를 통해서 아이한테 넘어가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지금 얘기 중인 선천성 결핵은 정황상 아이들은 분만 직후 엄마와 분리해서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로 입원해서 지냈기 때문에 엄마와는 자연스럽게 분리가 되어 있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출생 후에 엄마한테서 넘어갔을 가능성은 낮고 엄마의 뱃속에서 태아 상태로 있을 때 결핵균이 넘어갔을 거란 얘기죠. 이런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나마 다행히 입원 상태에서 바로 발견을 해서 엄마와 아이들의 치료를 시작했지만 만약 이걸 모르고 지나갔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왜냐면 산모분께서 걸려있는 활동성 폐결핵은 공기 전파가 가능한 병이거든요. 가장 전파되기 쉬운 형태, 마스크 쓰고 손 씻고 해도 전파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인 거죠. 이거는 격리를 1인실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음압병동이라는 데서 해야 돼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환자가 있는 방에 공기가 아예 외부랑 섞여서도 안 된다는 거죠. 혹시 엄마 아빠들은 어릴 때 학교에서 그런 검사 받아본 기억 없나요? 팔뚝 안쪽에 주사기로 약 같은 거 찔끔 찔러넣고 한 2-3일 정도 후에 부풀어 오르는지 보는 그런 검사예요. 투베르쿨린 피부 검사, TST, 만도 테스트, PPD 테스트 이런 식으로 불리는 결핵 반응 검사인데 결국은 다 같은 말이에요. 소아들은 보통 이 검사를 하지만 4주 미만의 신생아들은 우선 열이나 엑스레이 같은 증상들로 먼저 판단을 하게 되고 괜찮아 보이면 기본적인 결핵약만 먹게 됩니다. 그리고 결핵에 감염된 쌍둥이 아이들은 결핵균에 대한 검사도 같이 진행했을 거예요. 어른들은 가래를 가지고선 결핵균 검사를 하는데 애들은 가래를 못 뺐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위세척액이나 기도 흡입물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요. 이걸로 항산균 검사라는 것과 결핵균을 키워서 보는 배양 검사를 시행하죠. 항산균 검사는 검사 결과를 빨리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아주 가끔 검사 결과가 잘못 나올 때가 있고 배양 검사는 균을 키워야 해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확실하다는 장점이 있죠. 일단 면역력이 좋은 정상적인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성인이라면 결핵균이 실제 몸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얘네가 결핵으로 진행되는 일은 드문데 2세 미만 소아에서는 결핵균이 들어왔을 때 실제 한 40-50% 정도가 결핵으로 진행이 돼요. 거기다 선천성 결핵을 포함해서 24개월 미만 소아 결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결핵은 폐병이다 라는 공식과는 다르게 결핵성 뇌수막염이라든지 족살결핵 같이 좀 위험한 결핵이 생길 수 있어서 문제예요. 만약 지금처럼 산모가 결핵 판정을 받았는데 쌍둥이 아이들은 결핵 반응이 없었다 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치료를 받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도 치료를 합니다. 앞서도 얘기 드렸듯이 활동성 결핵은 공기 전파가 가능한 병이기 때문에 환자와 긴밀한 접촉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면 결핵균이 몸속에 들어와서 숨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의사들이 흔히 말하는 LTBI 잠복결핵이에요. 대신에 일반적인 결핵 치료보다는 좀 짧습니다. 기사 같은 데 나와 있는 신생아실에 입원해 있는 아이들도 3개월간 치료를 한다 라고 써있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만약 지금 신생아실에서 검사를 했을 때 결핵 반응이 있었다면 잠복결핵이 아닌 결핵에 대한 치료를 했을 테고 약을 3개월간 먹은 후에 다시 검사를 해봐서 결핵 반응이 그때 가서 나타나도 치료를 더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현재 잠복결핵 치료는 무료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알고 나면 좀 더 무서운 신생아 결핵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최대한 쉽게 얘기를 드린다고 했는데 그래도 어려우셨나요? 그러면 항상 건강한 육아하시고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